예,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에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서훈, 박지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첩이 국정원장질을 했다.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허. 더더군다나 노무현 때 마찬가지죠. 지금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훨씬 더 심했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에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왜 그 대공 이 수사 베테랑들을 다 거의 뭐 실직자에 준하는 그런 사태로 몰고 가고 다 이 수사권을 경찰로 준다고 하는 그 얘기를 조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그 도하 언론에서는 네. 문재인 정권 5년간에 있었던 네. 서훈, 박지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첩이 국정원장질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간첩이 국정원장을 네. 했다. 그런데 예. 서훈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기 전에 네. 과연 그러면 네. 국정원의 주요 지휘 라인에 네. 서훈과 박지원 말고 다른 간첩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반 우리 그 언론에서 잘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말이 나온 김에 네. 명백한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네. 서훈에 대해서는 서훈은 98년부터 2000까지 네. 저쪽 북한 함경도의 그 심포 지역에서 우리 그 경수로 사업을 했어요. 캐도라고 해서. 네, 캐도. 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3기국이 공동으로 파견이 돼서 그쪽 일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년간 본부를 벗어나서 네. 심포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서훈은 그 이후에도 그 대북전략국에서 주로 남북 접촉 회담 업무 네. 이런 일에 많이 관여하면서 2000년 6.15 김대중과 김정일 만남 그다음에 그 후에 14선언하던 노무현과 김정일 만남 그렇죠. 그런 현장에 실무진으로 뛰었었고 네. 나중에 문재인 정권 때는 급기야 퇴직한 이후인데 네. 다시 컴백해서 그렇죠.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원장으로 취임하죠. 자, 그러면 네. 이들이 했던 짓을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북한 평양에 종신부에서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면 북한에서 있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 내지는 북한에서 대남 공작 부서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네. 서훈은 우리 애인데 우리가 완전히 흡수해 놓은 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공작기관이 아닌 다른 평양의 기관에서는 야, 어떻게 저 간첩 새끼를 저렇게 안 잡아도 남조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게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서울은 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심포에 나가 있던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북위에서 그 사람 딴 얘기 아니에요. 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흡수되었다. 북한 체제에 흡수됐다. 네.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우리한테도 서훈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뭐 김정일의 양아들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닉네임도 들었던 자가 바로 서훈인데요. 서훈이 네. 국정원장으로 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왔던 김상균이라고 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차장으로 들어와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 국정원 안에 대북 공작 능력과 여러 방첩 기능, 정보기관이 구비하고 있던 고유의 순기능을 망가뜨리고 김상균입니다. 동명이인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정규과정 출신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제주도 사람인데 대학을 부산서 다녔고 공채과정으로 안기구시설에 입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일찌감치 나갔다가 그때 이제 서훈이하고 같은 팀으로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서훈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자를 찾다 보니까 회사를 떠난 김상균을 다시 불러서 차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균이 저지른 악행과 만행은요, 서훈 못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보도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가 당시 김순규 국정원장을 날릴 때 네. 청와대 안에서 힘을 썼던 박선원이라는 자가 있어요. 예, 기억납니다. 네, 박선원이가 연대 경제과 나와서 그 과거
그 롯데호텔 맞은편에 있는 그 미 문화원 사건에 화재를 저질렀던 그 소위 말해서 삼민주의라 그랬던가요? 삼민투? 삼민투. 네. 삼민투의 핵심 요원으로 미 문화원 점거를 했던 자인데 네. 이 자가 이후에는 청와대 들어서 노무현 때 비서관을 하면서 예. 북경에서 북경에서 개최됐던 육자회담 할 때마다 와서 온갖 것을 간섭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때는 초기에 상해 총영사로 갔다가 갑자기 날라 들어와가지고 국정원 차장으로 들어와. 그러다 국정원에서 기조실장도 했고 또 한신만과 해외 차장까지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요 정말 핵심 골간인데 사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두 사람은 최소한도 저기 출국 금지를 내려야 돼요. 응? 그리고 이 지금 서해에서 있었던 이대준 씨 사건 네. 거기에 지금 그 기록과 특수처벌을 없애버린 박지원과 서훈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이 오기 직전에 했었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보면 동해안에서 들어왔던 젊은 청년어부 둘을 16명 죽였다고 혐의를 씌워서 예, 강제로 묶어서 보냈죠. 걔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끔찍한 일은요. 2018년도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일 거예요. 동해에 보면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대화퇴 어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화퇴 어장. 예, 퇴, 쌓을 퇴자가 되겠죠. 네. 이 뭐냐면 일종의 한일 공동어로 수역이라고. 그렇군요. 그런데 네. 거기에 조그마한 목선 하나를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순시선하고 네. 해군의 최신의 정예함, 광개토함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일본 영해까지 들어가서 일본 순시선이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거를 강제로 스톱.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네. 해서 그 배를 강제로 납포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어떻게 희석이 됐냐면 광개토 대항하면서 일본 그 해양 초계기 P3한테 네. 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해상 자위대 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타서 흐려버리고 그 목선, 네. 그 목선에 대한 얘기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선에 대한 사람들도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직도 평양에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제가 했죠. 도대체 그 목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뭐 하던 사람이냐? 그랬더니 김정은을 그 신변 경호하는 거는 바로 최측근은 974 부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호위사령부라 그래가지고 호위사령부? 또 정예요원들이 에어싸고 네. 그 밖에는 또 군 보위성이라 했지 옛날 그 보위부라 그랬죠. 그런 것도 에어싸고 이렇게 아주 철통 같은 경호를 하는데 그렇겠죠. 이 호위사령부든 뭐 저기 보위성이든 이런 데가 해외에 그 회사를 만들어서 외화벌이를 해요. 그런데 네. 동남아 동남아 모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다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네. 호위사령부 쪽에. 그러니까 친정집이니까. 친정집에. 그 뭐냐면 아마 아이폰 내지는 그 잘 마련된 스마트폰을 보냈던 것 같아. 네. 근데 저 같으면 한 대여섯 개만 보낼 거를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보는데 네. 당시에는 그게 몇십 개가 갔대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었냐? 이 추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호위사령부의 그 주요 요원들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다 인터셉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호위사령부 애들이 둘러싸고 있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드론을 보내서 죽이더라도 그렇군요.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가 있죠. 네. 어떻게? 경호원들은 안 다치고 그 돼지 새끼 목만 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효과적인 그 살인기에 되잖아요. 이미 미국은 이란의 혁명 지도자 바로 밑에 군을 총괄했던 슐레이마니가 이라크에 도착해서 사복 입고 일반 차량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를 그
그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죽인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그냥 깜짝같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알자와힐이라고 얼마 전에 알카에다 수장으로 남아서 계속 맞습니다. 하던 친구도 그렇죠. 베란다에서 자기만 죽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명살상할 수 있는 정확한 기계와 그렇죠. 그 무기를 미군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일환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호위사령부에 그 소위 사령관이 있고 네. 거기 정치위원이 있는데 각각 이 사람들한테 상납을 많이 했던 모양이야. 공작금 받은 거를. 아하. 왜? 그래야 또 돌아왔을 때 진급도 하고 다른 보직도 배치받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터셉트가 됐느냐. 네. 북에서 아주 사소한 이유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호위사령부 내에 자금을 관리하던 김땡땡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재무 담당이에요. 이 재무 담당을 잡아서 족쳐보니까 이 사령관하고 정치위원하고 그동안 착복한 뇌물이 100만 불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둘은 잡혀서 요독 수용소보다 더 심한 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개천에 끌려가가지고 개처럼 죽었고. 아이고. 그 네. 여자도 일찌감치 죽었고.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연루됐던 자들이 좁혀오니까 원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원산으로 도망갔다가 네. 자기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배도 하나 구하고 또 기관장도 하나 구해서 탈출을 한 거죠. 그렇건데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반드시 잡혀갖고 다시 되돌려진다. 다시 강제 북송 당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평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 김여정이가 네. 실질적인 북한 괴뢰의 그 통치력을 지배하는 서기실이라고 있습니다. 당 안에. 그 서기실의 지금 핵심 책이 총책이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직통 전화를 한 거야. 야, 정우영, 문재인 바꿔. 응? 지금 우리 불순문자 새끼들이 도주했는데 날래 잡아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우영 당시 안보실장, 네. 서훈 국정원장, 또 문재인 모든 사람들이 협심을 해서 해군한테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해경까지. 그래서 그 먼 바다까지 쫓아가서 그 그렇군요. 배를 잡아서 목선을 잡았다. 근데 그 안에 봤더니 한 사람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갖고 이미 사망을 했고 아이고. 살아있던 3명도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별다른 합동 조사 신문도 안 하고 네. 바로 넘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죽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를 경호를 하고 있는 호위사령부 거기서 군간 동무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가담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제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부패가 100이라면 걔네는 많이 넘어요. 부패 정도가. 훨씬 심하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안 망한 게 아니라 쟤들이 너무 썩어서 안 망한 거라고 아직까지. 아하,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반드시요, 이 광개토 대항함을 갈 때 청와대로부터 아주 급박하게 지시를 받은 네. 그 해군 장성이나 지휘관이 있고 실제로 좋다 하면서 그 배를 쫓아갔던 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네. 조사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예. 네.